리온픽 데이.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드디어 20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리온픽 데이죠.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업로드되는 날짜 기준으로 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맞나요? 자,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저희 이렇게 좀 진부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죠. 어떤 얘기요? 국사영 디렉터 포함한 네 분의 새 계획은 뭔가요? 세 개. 어렵다. 너무 어렵죠. 세우세요, 다들. 저는 한결같이. 네. 저는 이제 알 것 올해 그쵸 아시죠? 그쵸. 이제 21년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이제 제 목표죠. 한결같아. 양봉. 일관성 있어야 돼. 2021년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아, 비밀입니다. 제가 평균 수익률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럼요. 이런 거 원래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이지. 그래요? 왜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익률 정도는 아니 너무 낮아서. 아, 네. 낮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성토하십시오. 네, 네, 저 2022년에도. 22년은 좀 더 성토한 해로. 네. 네. 광현 PD님은 저는 원래 계획 하나도 안 세우는데 올해는 계획을 떠나서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집에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리기. 아직 이거 꼭 해야 존재도? 돼요. 존재도 알리지 않았어요. 네네. 그럼 진짜 꼭 해야겠다.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가족들은 이걸 안 여동생도 안 듣습니다. 들어요? 네? 여동생도 여동생도 안 안 듣습니다. 아. 가족들은 이걸 안 듣습니다. 들어요? 하여 너무 여기서는 말할 수 서운하네. 있는데. 네? 너무 서운해. 아니 근데 또 그만 그만큼 이서살이 광현 PD한테 특별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 그럼 계속 비밀인 걸로. 저는 자기 개발 왜 웃어요? 저 언니는 정말 맨날 말하면서도 자기 부끄럽네요. 너무 더 하실 자기 개발이 남아 있으세요? 근데? 아니 너무- 맨날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해도 별로 개발되지 않는 제 아니, 자신이 무슨- 좀 부끄러운데요. 아니요, 제가요. 네.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여기 5명 중에 모니터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리온 대표님 이제 공부를 좀 그만하세요. 22년에는 좀. 왜요? 왜? 맨날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제 매회 있어. 제가 공부를 그래놓고 좀 아는 게 했는데 없지. 제가 엄청 아. 아니 얘기 들으면 엄청 아는 것도 많고 아니 이제 좀 개발 그만하셔도 돼요. 지금 새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쟤는 자기 개발. 네. 계획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좀 저 사실 말하는 것만큼 계획도 네. 잘 못 지키고 에이. 계획도 잘 못 세우고 공부도 못 하고 근데 제가 항상 뭔가 일에 있어서 플랜을 좀 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다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나 코로나로 이거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되는 시기가 돼버려서 좀 뭔가 틀어지지 않는 계획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 투자를 하면은 나는 좀 지킬 수 있을 테니까 해서 그래서 뭔데요? 너무 궁금하다. 되게 쉬운 것들이요. 책을 좀 더 깊게 많이 읽고 많이 읽어보자.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에요. 일기를 꼬박꼬박 써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국사영 디렉터의 새 계획은? 전 3가지 있어요. 오 많다. 첫 번째는 등 근육 만들기. 너무 두 중요하지. 번째는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기. 이야. 세 번째는 유튜브 시작해보기. 오, 어떤 유튜브? 이제 제 그냥 일상 기록으로 제 취미 브이로그. 생활이나 이런 거.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브이로그. 그래서 노트북을 일단 먼저 샀어요. 이야. 노트북 제일 사고 이제 중요한 끝난 거 거랬네. 아니야? 티빙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뭐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티빙. 티빙. 노트북을 산 다음에 티빙을 보고 티빙이랑 있다.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하하, 작심삼일이 안 되기를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이제 저요? 선배는요. 생각을 안 했네.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은 3구로 한번 해볼게요.
3구, 3가지 구. 꾸준히 걷자, 꾸준히 읽자? 꾸준히 듣자. 뭘 들으시게요? 저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만 좀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 그냥 이렇게 컨텐츠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좀 제가 많이 들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많이 듣자. 이거를 의식적으로 장착을 하고 좀 새해를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그 정도. 저 할 얘기 있어요. 네. 뭐야? 저 클라라 태양 1장 읽었어요. 와. 해가 드디어. 바뀌고 드디어.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직 근데 이제 좋기 딱 그 정말 심오하게 들어가기 전이라서 일단은 근데 이제 왜 재밌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클라라랑 만났나요? 그래요. 소녀가? 만났어요. 이제 만났어요. 만난 드디어 데까지 만났구나. 읽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올해 안으로 네, 올해 안으로 제가 클라라와 태양을 읽어 완독하겠습니다.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 리온픽데이 2번째 시간인데요. 리온픽데이가 뭐야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평소엔 저희가 리온 대표가 산 책들 중에서 저희가 책을 고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온 대표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밀고 싶은 책들을 소개 못하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이 아니고 거의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녹음 10회 단위로 순전히 리온 대표 마음 가는 대로 골라오는 책들을 소개해보자라는 기획을 했고 지난번에 10회 때 리온픽데이를 한번 했었고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리온픽데이 때는 우리가 사는 방식 수잔 손택을 회상하며 네, 맞아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정한 것이 살아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비에도 지지 않고 그거 세 권 했었죠. 기억력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진짜. 오기 전에 진짜. 찾아봤어요. 그렇게 세 권이었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을 골라오셨는지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네. 고르셨나요? 제목이 이번에? 마음에 들어 다. 요번에 사실 뭐 이거 말고도 고민한 책들이 몇 권 더 있었는데 정말 방송이 될까? 라는 거 고민하지 말고 골라보자. 이거였어요. 네, 정말 제목대로 나의 선택대로 가보자 한 책들이었어요. 방송이 될까? 네, 그걸 고민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방송은 잘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너무 나만 좋아하는 얘기 아닌가? 라든지 이거 뭐 이 책 너무 이제 할 얘기는 없는 책 아닐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일단 뽑아보자 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컨셉은 방송이 될까 고민하지 말고 네. 가 컨셉이네요. 네. 그러면은 세 권의 책을 고르실 때 거리낌 없이 고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또 최종 후보에 올랐던 책들을 좀 걸러내시고 고르신 건지. 전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거든요. 최종 후보에 올랐던 책들은 사실 이북에 있는 것들을 할까라는 고민이 컸어요. 우리 선아 PD님이 항상 읽으시니까. 그랬는데 제가 체링 크로스 84번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의 후속편에 해당되는 잠시만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체링 크로스 84번지의 후속작. 마침내 런던. 마침내 런던. 제가 이제 체링 크로스 84번지를 재밌게 읽었었기 때문에 소설인가요? 소설은 아니고요. 뉴욕에 있는 사람과 영국에서 그 중고 서적을 하는 사람들 2명 간의 편지예요. 재밌겠다. 네. 그 책은 재밌어요. 체링 크로스 84번지는 재밌고 마침내 런던이 그 후속으로 나와서 이제 체링 크로스 84번지가 재밌었기 때문에 마침내 런던을 읽기 전에 그게 좀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읽어봤더니 그 전작만큼 재밌지가 않아서 탈락되고 그리고 동물과의 대화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템플 그랜딘이란 작가. 그 작가가 자폐증을 진단받고 그 후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낸 책이 꽤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작가 지금은 이제 할머니세요. 근데 어떤 이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동물과의 대화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책도 괜찮기는 해요. 괜찮긴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막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저런 고민들에 이제 있던 후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된 책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자, 두둥. 네. 결정한 책이 나의 이브생 로랑에게, 서울 구경, 진정한 우정 이 3권인데요. 나의 이브생 로랑에게는 사실 저 말고 재미없어 할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후보에 못 올렸었던 책이에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여태까지 이 책은 목록에서 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보냈어요. 있어요. 본 적은 네, 있어요. 네. 저희가 그냥 픽하지 않았는지 다 올리셨던 것 같아요. 세 권 다. 네, 맞아요. 다 올렸었고 픽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았었어요. 좋은 책이지만 방송에서 얘기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 나의 이브생 로랑에게는 특히나 이제 그 디자이너에게 쓴 편지, 죽은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재미없을 수 있겠다 해서 저조차도 방송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막 이 책 저 책 고민하다가 내가 진짜 좋았던 걸로 그냥 골라보자 하고서 선택한 책들이에요.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네. 아니 좋더라고요. 훨씬 맞아요. 설명할 때 되게 신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그 맞아, 심장의 맞아. 두근거림까지 느낄 정도로 네, 그게 되게 막 희한하게 열띤 이야기를 네. 해주시니까 그게 고스란히 듣는 네.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제가 그게 싫더라고요. 아 왜요? 저희는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 포인트가 그게 우린 좋은데. 그럼 우리 그게 묘미인데 우리 방송에 혼자 신나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은 저희도 같이 신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구라도 신나면 됐죠. 한 명이라도 신났으면 됐지. 아니 근데 들어보면은 태호 PD는 좀 덜 신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아니, 신나게 아니. 이야기하면은 저는 되게 웃긴 게 이게 녹음할 때는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은데 모니터를 하면서 그 책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들으면서 이거 진짜 궁금하네.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갑작스런 자화자찬 이건 또 뭔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눠볼 책은 나의 입생 로랑에게. 지은이는 피에르 베르제고요. 프란츠 출판사에서 작년 2월 9일에 나왔네요. 여기 책 좀 보세요. 무엇보다 책 디자인이 미니멀하고 미적으로 뛰어납니다. 이게 천이에요. 커버가 그레이 빛깔의 천 커버로 되어 있고 이 표지에는 입생 로랑의 젊은 시절의 네. 흑백 사진이 실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입생 로랑이 하얀 종이에 YSL 자신의 이니셜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책값은 살짝 사악해. 얼마게요? 18,000원. 광현 PD는. 저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 찾아보셨구나. 전 안 네. 찾아봤는데. 18,800원. 오 비슷했네. 저도 이 책 사고 이거 좀 이게 얇거든요, 책이. 좀 비싼 거 아니야? 좀 별론데? 라고 사고 집에 가서 딱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좋은 책을 이런 책 단가로 평가하려고 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쓴 피에르 베르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에르 베르제는 사실 알고 보면은 프랑스 문학에서 엄청나게 파워를 지녔던 셀럽인데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입생 로랑의 평생 연인으로 아 진짜요?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찾아봐야지. 동성 간의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1958년 1958년 하면 진짜 옛날이다. 그죠? 58년에 입생 로랑을 처음 만나서 딱 단번에 사랑에 빠져요. 둘이 느낌 좀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당시에 피에르 베르제에게는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7년간 사귀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누군데요? 베르나르 뷔페라고. 아 뷔페 지난번에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놀라운 기억력. 정말 되게 유명한 프랑스 구상 화가세요. 그분하고 7년간 사귀다가 입생 로랑을 만나고 쉽게 말해 갈아타죠. 네. 한승. 갈아타고 한승을 하죠.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좀 사귀다가 1961년에 입생 로랑이 커리어상 진짜 큰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 당시에 뭐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 입생 로랑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 둘이 피에르 베르제랑 입생 로랑이 같이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입생 로랑이 탄생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입생 로랑이 죽을 때까지 둘의 관계는 정말 질기게 이어집니다. 입생 로랑의 연인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셀럽이라고 했잖아요. 소설가 장지오노라는 분도 있고 또 영화감독 장콕도라는 분하고도 되게 평생지기 정말 우정을 가깝게 나누는 그런 사이였고 연극도 제작했고 콘서트도 기획했고 또 뭐 유네스코 친선대사 국립파리 오페라단 회장 뭐 이런 거를 다
여기말 정도로 화려한 이력을 지닌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거는 이분은 보면은 딱히 깊게 공부하거나 막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약간 그 타고날 때부터 예술에 대한 안목, 취향 뭐 이런 감수성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럽다. 정말 되게 부러워.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막 집안이 대단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노출이 돼 있던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취향과 안목을 가지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피에르 베르제가 떠나간 입생 로랑에게 쓴 편지를 모아서 낸 책이에요. 2008년 6월 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쓴 편지들을 이렇게 책으로 모아놨는데 한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쓴 입생 로랑의 전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대표님 이 책 네. 어떠셨어요? 이게 저는 어느 누구보다 아마 진하게 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요. 감동을 넘어선 거의 이제 경이롭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었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말고도 준비해야 될 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책만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입생 로랑에 관련된 책자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캐도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선아 PD님 바로 펜을 드셔가지고 캐도크 사진? 캣워크라고 입생 로랑이 쇼를 했던 걸 모아놓은 네네 그런 책들 이제 아트북에 해당되는 것들 디자인북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도 다 한 번씩 들춰보고 되게 푹 빠져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지금 눈가가 네. 촉촉한 그래요? 느낌. 아닌데. 그리고 막 빛이 막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막 뭔가를 적어오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네, 그렇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태욱 PD랑 광현 PD는 입생 로랑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는 그 블랙 드레스? 블랙드레스. 그 왜 로마 휴일 찍으신 분.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그 입생 로랑 드레스를 계속 입지 않았나요? 그래요? 처음 듣는 그렇게 이야기.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 뭐, 되게 유명한 사진 있지 않아요? 그- 이렇게 블랙 드레스 딱 이렇게. 진주 그건 목걸이 한 지방씨? 지방씨.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도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지방씨구나. 여쭤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직 멘붕이 왔어요. 이거 자르면 안 되겠네. 그대로 내보낼게요. 저 입생 로랑 하면 저 립스틱이 떠올라요. 립스틱. 사실- 강현 PD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생 로랑이 사람 이름인 줄을 모르고 그냥 브랜드 이름 누가 진짜 기깔나게 지었다라고만 뭐 일단 전 살 일도 없고 그러고만 있었는데 언젠가 어딘가의 게시글로 입생 로랑의 젊었을 때 사진 해놓고 쫙 올라왔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뭐 쓰고 있는 이 사진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보는데 댓글들도 너무 웃겼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잘생겼고 잘생긴 걸 떠나서 되게 냉미남 스타일인데다가 막 선 싹싹 막 그어져 있고 그래서 되게 다가가기 힘든 듯한 느낌이어서 댓글에 나였으면 저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다 뭐 말도 못 붙였다 뭐 이런 진짜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기지? 게다가 이름까지 입생 로랑이라고 그냥 그거 감탄했던 기억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이름도 멋져. 딱 특정한 이미지가 있었네. 입생 로랑에 딱 저 대한. 이미지였어요. 딱 저 이미지였어요. 그래요. 이게 다가가지 못할 이미지예요. 뭘 가지고 오셨네요? 차에 젊었을 때 있길래 사진 젊었을 같은 때 너무 것들. 소년 같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슬림하고 맞아요. 길고. 그러니까 그죠? 너무 멋있어서 말 걸으면은 아. 네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러면서 시크한 느낌이 막. 맞아, 시크한 느낌. 근데 예민할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해. 예민하죠. 예민하지. 네. 근데 난 뭐 이런 건 너무 리스펙트 하니까 너무 음. 그냥.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천재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예민하고 되게 완벽하고 이제 이러니까 사실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기 좀 힘든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태국 PD 혹시 책 읽으셨어요? 아니요? 딱 그 내용이 나와. 진짜 딱 그 이야기야. 이봐요. 제가 안 읽어도 이렇게 엄청난 통찰력이 있네. 잘 볼게요. 너무 말랐잖아요, 일단. 사실 이렇게 멋있으려면 마르긴 해야 되거든. 간지가 나려면.
근데 여기 아까 피에르 베르제님은 네. 찾아보니까 제가 아까 입생로랑 젊은 시절 사진이랑 헷갈렸던 건데 아주 멋진 외모는 아니시네요. 그냥 귀여우시네. 좀. 그렇죠. 네,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 그래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뭔가. 맞아요. 네. 저는 되게 우연히도 한두 달 전에 막 넷플릭스를 훑어보다가 입생로랑이라는 영화 저도 제목 봤어요. 가 있길래 그냥 클릭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는 좀 영화 톤이 잔잔하고 되게 좀 다크하고 어둡고 막 그리고 입생로랑이 보인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뭐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리온 대표가 이 책을 같이 읽어보자고 해서 사서 읽은 다음엔 그 영화의 느낌과 이 책에서 발견한 입생로랑과 피에르 베르제의 모습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소울에 좀 가깝게 다가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경험이 정말 풍성하고 아까 리온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같이 읽자고 한지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완전 푹 빠져서 읽었어요. 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감정적으로는 가장 진하고 풍부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하나, 이 섬세한 아름다움을 이 책의 아름다움을 이서사의 청취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지만 역시 답은 하나예요.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직접 읽으셔야 돼요. 네, 그 저도 사실 이 책을 선정한 다음에 그냥 책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읽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 정도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이제 책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시큰둥하게 야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내가 책 저도 너무 살짝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한 반 정도 읽다가 네. 실패했거든요. 네. 그거를? 네, 네. 반 정도 읽다가 내려놨는데 그래서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냈구나. 제가 막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그래 이거 두 분이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100% 믿으면 안 돼. 왜냐면 갑자기 얘기 껴들어도 돼요? 네. 제가 그 친구가 제 친구도 이걸 듣더라고요. 민진 씨? 아니야 딴 친구. 딴 친구. 민진 씨 미안. 듣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연락도 안 하다가 야 너 바바리안 데이즈 읽었어?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이랬다 그랬더니 야 그거 너 때문에 사서 읽었는데 진짜 재미없던데.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되게 끝까지 읽기 좀 힘든 책이다라고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그날 되게 강추하셨어요. 태욱 PD 꼭 읽어보라고. 맞아. PD는 꼭 읽으라 그랬지. 서핑 파도타기 좋아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서사 청취자분들도 그 광현 PD랑 제가 재밌다고 하는 것만 읽으시면 돼요. 그게 좀 더 대중적이죠. 그래야 좀 소비를 맞아요, 줄일 맞아요. 수 있어요. 약간. 아하. 이 책 게다가 18,500원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너무 비싸. 그래요? 자 그러면은 광현 PD가 좀 이야기 좀 해봐요. 반까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왜냐면 저는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원래 이제 이 책을 제가 한번 맡아보겠다 해가지고 준비해야지 이랬다가 뭔가 저는 읽기 이전에 선아 선배님이 훨씬 풍부하고 재밌게 읽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른 책을 할게요라고 하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과 그 시점이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돼 김동현 선생님께라는 죽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너무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혹시 이 책도 이런 것들의 향연일까 싶어서 내가 담당할 책은 아니지만 빌려서 읽겠다 해서 읽은 거거든요. 근데 그 김동현 선생님께서 느꼈던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무슨 차이인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베르제가 목정원 맞죠? 목정원보다 좀 더 진심이었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목정원 교수가 김동현 선생님한테 덜 진심이었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 A랑 B가 있었을 때 B가 이제 둘이 사별을 했었을 때 둘의 추억이 깃든 게 예를 들면 짜장면이다. 그러면 이제 나 오늘 짜장면을 먹었어라고 A가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그 짜장면을 오늘 먹었어. 오늘 너 되게 막 그랬겠다. 근데 모르는 이들에게 짜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짜장면을 먹었구나. 그냥 이런 그럴 수 있겠다. 이래서 그냥 그래 편지를 썼구나. 과거에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뭐
베르제가 다시 쓴 전기라고 하셨잖아요. 좀 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사실 그 서한집은 그 시절과 그 사람들과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이게 더 와닿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나 말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책의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좋았던 거는 역시 문학 작품이 어떤 문학적 그 가치 뭐 어떤 글 쓰는 스킬 꼭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진심이 계속 흐르니까는 누군가를 또 저는 어떤 일기 중에 그게 있어요. 그냥 너가 너무 보고 싶어. 한 줄만. 맞아. 저는 그것만 봐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무너지게 하죠. 네. 근데 이 입생로랑이 이 패션사에서 이 복식사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를 저는 알고 있고 그걸 공부를 했던 학생이었고 그렇죠. 굉장히 존경하는 선망의 대상, 역사에 남는 디자이너이고 그 사람은 피에르 베르제가 없었으면은 절대로 완성되지 못했을 맞아요.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매우. 네. 그러니까 뒷단에서 모든 거를 다 처리해주고 입생로랑이 오직 패션에만 전념할 수 있게 평생을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그 모든 거를 다 감내하고. 그리고 입생로랑이 아까 태호 PD가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폭식, 우울증, 그리고 히스테리도 있었고, 그리고 몇 차례 외도도 했고, 물론 피에르 베르제도 했지만 몇 차례 했지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주고받고 그렇긴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피에르 베르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게 참 개인적으로 옆에서 본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비춰주는 걸로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을 이런 입생로랑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도 그렇게 궁금한데 되게 그게 좋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입생로랑이 얼마나 그 불안정하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간관계는 쌍방이고 서로가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유지되는 거라서 어느 편에서는 피에르 베르제를 어떤 점을 나쁘게 볼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남겨진 걸로들만 보면은 피에르 베르제는 대인관계도 되게 훌륭하고요. 그리고 입생로랑이 죽기 전에 입생로랑 피에르 베르제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에도 많이 쓰고 죽고 난 다음에도 입생로랑이 죽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경매로 처리해서 그것도 재단에 기부하고. 근데 이런 활동들이 편지에도 뭐 잠깐 언급되는데 입생로랑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냥 패션 하나에만 꽂혀 있었던 그리고 사람. 정말 예술가구나. 예술가고 자기 한 몸도 사실은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네,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고 피에르 베르제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뭐 천재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옆에서 케어해준 사람은 진짜 완전 문드러지잖아요. 그쵸. 그럼요. 문드러지지 그야말로. 근데 뭔가 있었겠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입생로랑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솔직히 입생로랑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지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세속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피에르 베르제를 너는 되게 뛰어난 수학가이자 사업가야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입생로랑이 없었으면 사실 피에르 베르제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피에르 베르제는 다른 예술가가 있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냉정하게 그러니까 예술가가 없으면 혼자 자생하기엔 좀 힘든. 뭐 좀 그랬나요? 그 스스로는 뭐 뛰어난 예술가는 되지 못했겠지만 또 나름의 방식으로 엄청나게 큰 족적을 남겼을 거고 오히려 입생로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피에르 베르제는 그거를 포기한 거죠. 평생 포기하고 입생로랑 옆에서 모든 걸 다 지켜준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되게 두 사람이 피에르 베르제가 편지 글에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두 미치광이의 사랑.
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평가하기에는 범접할 수 없는 맞아요. 그 레벨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불쌍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랑 50년 살았으면 이 사람도 사실 녹록지 않은 사람인 네, 거예요. 네. 장난 아닌 거지. 네. 포스와 카리스마와 그러니까. 깊이와 내공이 장난 아닌 사람인 맞아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되게 짠한 게 책 읽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올리는 거는 젊은 시절의 이브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년에 가서 입생로랑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젊었을 때 언제나 나설 준비가 돼 있었고 빛났고 유연했고 모든 이렇게 감탄할 준비가 돼 있고 막 이거를 이제 막 찬사를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말년에는 그를 지켜주는 게 피에르 베르제도 녹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너무 쉽게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재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책 뒷표지에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엿볼 수 있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광현 PD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좋은 목소리로. 이 편지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것. 네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이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 글이 너의 재능, 너의 취향, 너의 명민함.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적는 줄 알았어. 감동 파괴자. 너의 다정함, 너의 부드러움, 너의 힘, 너의 용기, 너의 순수함, 너의 아름다움, 너의 시선, 너의 청렴함, 너의 정직성, 너의 고집과 욕구를 보여주기를. 너를 걸을 수 없게 했던 그 거인의 날개를. 마지막 문장 뭐예요? 너를 걸을 수 없게 했던 그 거인의 날개? 여기서 거인이 뭐예요? 거인의 날개가 그 예술가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 같고 저는 참 그 뒷표지에 인용된 문구가 좋더라고요. 네, 이것만 맞아요. 봐도 좀 감정들이 일렁이는 거를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서 이 편지에서 아주 친절하게 전기 형식으로 모든 걸 소개하진 않지만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은 결국 이들의 사랑과 그 뒤에 또 어떤 다른 외도와 고통 그리고 입생로랑의 그 업적들 그리고 그 뒤에 괴로워하는 것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의도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입생로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처럼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생로랑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이 복식사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어째서 이렇게 존경받는 건지. 근데 우리들은 흔히 명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높아진 가격과 뭐 열광하는 소비자들 이런 거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아까 이제 뭐 블랙드레스 얘기를 했지만 르 스모킹 룩이라고 해서 그 남자들 그 검정 수트 있죠. 블랙 정장. 프랑스 가면은 이렇게 수트 입어볼 때 스모킹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남자 팬츠 정장 자체를 르 스모킹이라고 하는데 입생로랑이 그걸 여자한테 처음 입혀서 쇼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자 복식사에서는 획기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우아해야 되고 치마만 입어야 되고 그럴 때 당시에 입생로랑이 왜 부자들만이 향유하는 패션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많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21살에 디올의 그 수석 디자이너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여태까지의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21살밖에 안 된 젊은 디자이너가 물론 그때 디올이 갑자기 젊은 나이 50대에 죽어서 내 후계자는 입생로랑이야 라고 자기 어시스턴트였던 입생로랑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럴 정도로 이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주 뛰어난 재능을 인정을 받았고 그 후에 디자이너가 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우리 여성의 역사를 바꿔준 특히나 이제 뭐 프랑스 그때 당시 여자들의 삶을 바꿔준 옷들을 많이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80년대에는 뉴욕에서 그 뉴욕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그 전시회도 열었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디자이너의 전시회를 열어준 게 최초의 일이었어요. 그 뮤지엄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역사에서 거론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디자이너가 한 명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 만날 수 있는 이런 천재 디자이너는 한 명이 있을까 말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많은데 제가 특히 좋아했던 거는
제가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어요. 말하려고 보니까 너무 젊은 날에 나도 많이 어렸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피하더라고요. 뭔데요? 네, 제가 2009년도에 그 입생로랑이 2008년도에 죽었어요. 2009년도에 파리 여행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이미 입생로랑의 추모의 뭐 어떤 행사들이 많았었어요. 전시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피에르 베르제가 그 둘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과 어떤 그런 제품들 집안에 수집하고 있던 것들 예술 작품들을 네 그런 것들을 경매에 내놓는 거를 아주 성대하게 했죠. 그게 세기의 경매로 아직까지도 평가돼요. 네, 그게 뭐 경매 얘기 여기에 자주 많이 나오던데 나와요. 그 경매가 이 경매예요. 네, 맞아요. 773점인가 뭐 자기 모았던 그림, 뭐 예술 작품들 많잖아요. 맞아요. 가구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경매에 내놓은 거고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대단하다. 그 경매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전시를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파리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분위기가 아주 그냥 파리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입생로랑이 이렇게 막 연민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존경하는 디자이너의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을 다녔는데 거기서 그 피에르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큐멘터리로도 발표를 해서 영화 상영을 했었는데 제목이 라무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디 뭐 OTT 우리나라 막 번역 그 더빙이나 뭐 그 자막 있는 걸로 볼 때는 없었고 유튜브엔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돼 있고 자막도 없는데 화면만 봤어요. 제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너무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서 다시 봤는데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재미없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아니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알아서 재밌는 것과 처음에 이제 경매 장면이 나와서 그들이 소장했던 작품들, 집안 풍경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그거 너무 보고 싶네요. 보세요. 이 책을 보니까 네. 그 경매쇼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소장했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 장면을 봤던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근데 그때 그 피에르 베르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입생로랑은 쇼가 끝났을 때 1년에 딱 2번 잠깐 그 쇼가 끝났을 때 잠깐만 행복해 보였다고.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 막 울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 말까 했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울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 디자이너의 어떤 열정적이고 뭔가 그런 저의 치기 어린 그런 마음에 되게 꽉 차 있을 때라 이런 디자이너가 돼야지 뭐 약간 그런 생각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측은하기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업적을 남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는 디자이너, 나도 이렇게밖에 못 봤던 디자이너가 실생활에서는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쇼가 끝났을 때 아주 잠깐만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그 이상하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매일 행복하고 잠깐씩 불행하거든요. 근데도 입장이 다른데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뭔가 창작을 한다는 사람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범접할 수 없는 천재들의 삶이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어떤 이제 입생로랑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 거죠. 그냥 뭐 책에서 배우던 아니면 내가 명품관에 가면 볼 수 있던 그런 디자이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입생로랑이 죽고 난 다음인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빠져서 이 사람이 했던 뭐 얘기들, 책들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됐고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그때부터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명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뭐 개인적으로 그 의복사의 혁명적인 족적을 남긴 입생로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샤넬과 함께 뭐 이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샤넬이 여성에게 자유를 줬다면 입생로랑은 권력을 되돌려줬다. 그 정도의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되게 저한테 각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입생로랑이. 그래서 좀 명품을 살 뭔가 재력은 안 되지만 앞으로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전시? 관련 전시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꼭 찾아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떠나간 이를 기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피에르 베르제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므로써 가장 은밀하고 사적이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는 공적인 방식으로 입생로랑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방식도 우아하고 세련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현 PD는 뭐 반 읽다가 그만두셨다고 했지만 저나 리온 대표처럼 또 이 책에 굉장히 끌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아니 왜 원래대로 강력하게 아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되게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책은 사실 좋거나 정말 싫거나? 별로거나.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준비하면서 한번 가지고 있는 서한집을 막 꺼내봤어요. 저번에 광현 PD님이 슬쩍 그런 얘기 그게 좀 낭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도 했고 이 책도 그렇고 뭐 요즘에도 또 서한집을 산 것도 있고 해서 서한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다 찾아 꺼내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너무 재밌게 읽었다는 게 와닿지 않았던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또 이거랑은 다르지만 어떤 또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 서한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싶었던 게 그때 당시에 뭐야 이랬었거든요. 재미가 없었어요. 되게 굉장히 깊은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서한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저도 이게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막 교환회계 쓴 거 보면 그 교환회계가 나랑 당사자나 재밌지. 그쵸. 남이 그걸 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얼핏 넘기면서 좀 봤는데 그냥 입생로랑에 관심이 없지만 뭔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왜 누군가는 되게 뜨겁고 슬픈 사랑을 경험한 사람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전 좀 읽으면 되게 애절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빌려드릴까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오히려 이게 저같이 많이 못 읽는 사람이 이 책은 23년에 다 읽으시는 이거는 솔직히 하루에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짧고 이 그냥 되게 짧고 그냥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 한 장씩 읽으셔도 무리가 없을 만한 길이에요. 아직 읽지 않은 태욱 PD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추천 비추천하면은 추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선택하고 나서도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방송이 될까 해서 그냥 정말 디자이너 얘기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낭독 모임을 하잖아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디자이너 얘기를 해볼게. 들어봐 하면서 이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근데 친구가 재밌대요. 재밌는데 비슷한 태욱 PD가 얘기했던 거랑 처음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르 베르제는 입생로랑 덕분에 되게 큰 부를 이루었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약간 웃기려고 한 말인데 저는 이 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에르 베르제가 제가 실제로 뭐 인품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멋있게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종주의나 호모포비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재단 설립하고 이런 그 사회에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책에도 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만 따랐을 뿐인데 이 길이 입생로랑에게 인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였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입생로랑의 장례식이 갑자기 떠올라서 입생로랑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더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국장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 인사들이 이 사람의 옷을 즐겨 입었었고, 그 우리가 아는 뭐 까트린 드네브 뭐 이런 영화 배우는 항상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쇼에 항상 앉아 있는 게 찍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그때 당시에 니콜라 사르코지도 오고 영부인 까를라 브루니도 오고 장난 아니네요. 네, 그리고 뭐 이란의 전 왕비도 오고 뭐 이런 정말 국장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뭉클했던 게 여자들이 대부분 바지 정장을 입고 참석했어요. 지금도 소름 끼쳐요. 네. 멋있다. 네. 그게 입생로랑이 해놓은 입적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거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저도 한 벌 가지고 싶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본 책은 나의 입생로랑에게, 지은이는 피에르 베르제입니다.
리온픽데이 첫 번째 책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외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분이 너무 반응이 없으시네. 자, 저희 댓글 볼게요. 태욱 PD. 네, 저 그러면 신디 양님 거 하나 읽을게요. 당분간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업로드 가능하도록 시간 내주심이 더 감사하네요. 방송 간격이 더 벌어지더라도 4분 아니 5분 지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해주시길 바래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이분 우리 국자영 디렉터님까지 챙겨가지고 5분이라고 딱 써주시고. 센스쟁이. 저는 이렇게 수요일에만 만나도 이게 되게 기다려주신다는 분들이 또 이제 댓글 달아주는 걸 보니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동이죠. 그리고 플로라캉님. 처음 댓글 달아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껴 듣고 있어요. 하루에 딱 1개만. 2개 듣고 싶어도 꼭 참아요. 아직 이 서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럽네요. 저 점점점 책을 자꾸 사고 있어요. 싱글홈이라 집도 좁은데 어쩌죠? 듣고 있으면 리온 서점도 방문하고 싶고 방청도 가고 싶어져요. 이거 사랑인가요? 사랑입니다. 찐사랑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애정이 뚝뚝 떨어지네요. 아니 근데 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꾸 1개씩 듣지 마시고요. 이게 반복해서.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직접 한다 그랬잖아요. 한 에피소드를 저기 3번씩 들어도 지겹지 않더라고요. 이거 자기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아니, 이게 제가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이제 선배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다 같이 광현이 PD도 그렇고 했는데 되게 이게 집중해서 듣지는 마시고요. 흘려들어. 그냥 이렇게 샤워할 때 틀어놓고 그냥 집에 있을 때 혼자 외로우실 때 정막을 깨기 위해서 틀어놓으시고 하기에 이게 시끄럽지 않고 들을 내용도 있어요. 건져하실 게 분명히 있으시니까 반복해서 들어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반복 청취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저 하나 읽어볼게요. 신디스님인데 끝내주는 괴물들 후기. 지난주 페넬로페에 이어 이번 주도 읽은 책 한 권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소년과 새와 관짜는 노인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생선이 날아와 마당에 지붕에 떨어지는 마을 알로라. 힘들게 낚시할 필요 없이 그저 죽기만 하면 되는 이 풍요로운 마을에서 최고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었다던 생선 장수를 꿈꾼 외지 청년 이야기예요. 결국 양동이 하나 가득 채워진 생선을 매일 준비할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돈 주고 생선을 사지 않는 마을에서의 생선 장수. 가끔 우리는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팔거나 권할 때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곱씹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살은 의도하신 건진 몰라도 책 주문을 계속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안 사고 싶어요 라는 멘트가 강하게 나온 책까지 말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수요일에 빨간 이서사를 기다리며 다음 주에 만나요. 신지스님. 전에 저희 이거 제 쇼핑 리스트에 있어서 소년과 새와 관짜는 노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 책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짧은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청소년 대상의 책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설명한 이 장사하는 청년 이야기는 이 줄거리에 상관은 없는 사실 잠깐 등장하는 청년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소년과 그 관짜는 노인이 만났고 소년의 친구 같은 새가 나오고 좀 긴긴밤과도 조금 어떤 비슷한 결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빌려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찜. 네, 네, 리온픽데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는 책은 진정한 우정. 장 자크 쌍빼의 진정한 우정입니다. 태욱 PD가 좋아하는 장 자크 쌍빼. 맞아요. 이거 왜 꼽아주셨어요 일단? 네? 왜 꼽아주셨어요? 네. 저도 장 자크 쌍빼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뭔가 저한테 이런 시그널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이 우리의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약간 리온픽데이를 딱 기념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주고 싶으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어요. 이게 사실 읽어보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우정을 말하고 있는가?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라기보다는요. 근데 이제 어쨌든 태욱 PD를 좋아하는 마음을 반영하기도 했고요. 장자크 쌍패를 좋아해도 제가 다루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는 책일 것 같아서 뽑아봤어요.
일단 그 장자크 쌍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1932년 프랑스 네. 보르도에서 태어난 데생 화가예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래 이 그림 하고 아마 그냥 이걸 그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일러스트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금 저는 좀 어렵긴 한데 그 꼬마 니콜라 이것도 그리셨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얼굴 빨개지는 아이 네. 92년에 초판이 발간돼서 48세까지 나온 80만 부가 팔린 존 머시 이야기의 사파를 그리신 분이에요. 그렇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분이고 굉장히 너무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그냥 장자크 쌍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이게 뭐 동화라기보다는 인터뷰? 이런 거라고 그러셨나요? 이게? 그 대담집처럼 대화를 나누죠. 맞아. 좀 그래서 그 독특하다. 글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좀 그림책인 줄 알고 이거를 받았는데 물론 읽지 않았습니다. 저런 충격. 아니 이거 충격과 공포. 충격의 장면을 선배님 못 보셨어요. 뭔데요? 나 진짜 궁금해. 제가 좀 오늘 늦게 왔거든요. 뭐죠? 빨리 말해요. 여기서 리온 말해주세요. 대표님한테 책을 찾았어요. 네? 와서 너무 당당하게 언니 진정한 우정은 없어요? 교보문고 직원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네. 이거 아니 보니까 이게 표시도 해놔서 이 스티커 붙여놓으신 거 나는 보니까 그거 태욱 PD가 표시한 줄 알고 감동받을 뻔했네요.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좀 덜 죄송하게 너무 바빠갖고 아니 여튼 이거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장자크 쌍페 자체가 네. 이제 그 그림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만화스럽게 그리잖아요. 그림 자체는 간결하지만 선이 좀 불안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삐뚤빼뚤해 보일 수 있게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해학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들을 그래도 점잖고 따스하고 또 유머러스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림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 에세이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 글을 읽어보면은 피식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인데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참 존경스럽고 얼굴도 너무 인상이 좋은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게 생기셨죠. 네, 동글동글하게 생기시고 근데 이분이 또 뭐 음악에 대한 책도 되게 많이 내셨고 파리 스케치, 뉴욕 스케치 이런 도시에 대한 책도 내셨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더 뉴요커라는 잡지의 표지 도 굉장히 많이 그리셨고 그래서 그것만 묶은 책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없는 작가예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작가인데 저 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목 때문에 사실 끌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우정? 뭐 너무 뻔한 뭔가 그런 거 아닌가? 어떤 환상에 대한 얘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막상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썼을 리 없겠죠. 그렇게 생각한 제가 부족한 거죠. 아니요. 자꾸 그렇게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보니까 너무 겸손해하시니까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말로 짜증났다. 겸손이 아닌데. 덜 겸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제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 진짜. 네, 이건 방송 아닐 때 얘기하죠. 하여튼 겸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책은 그 언론인 마르크 르카르 팡티에 맞습니까? 네, 이름이. 맞아요.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랑 네. 대담집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중간중간 이분 쌍페가 생각하는 우정에 대한 또 그런 카툰처럼 그런 그림과 글을 매치해서 중간중간 삽입해놨어요. 대화 내용이랑은 좀 상관없이 본인이 그 주제에 맞춰서 그렸던 것들을 삽입을 한 거죠. 근데 그 대화도 재밌는데 우정에 대해서 계속 파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쌍페는 굳이 설명하자면 제 느낌은 그랬어요. 진정한 우정이라는 게 있겠어? 그게 뭔데? 약간 이런 태도를 유지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그것도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있겠어라는 게 없어서 있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 근데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태도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글을 읽어도 재밌어요. 조금 뭐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약간 중간에 헤매기도 하고 뭐 말하자는 거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내용도 재밌고 중간에 삽입된 것들도 재밌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맨날 추천해요. 제가 방송 들어보니까 맨날 추천하고 맨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팟캐스트의 특징이 그잖아. 우리는 막 추천하고 여기 두 사람은 가끔 까기도 하고 동의해주기도 맞아. 하고. 근데 사실 네. 재밌으니까 구입하신 거잖아요. 구입하고 읽고 아니죠. 나서 네, 듣는 거지. 일단 아닙니다. 구입부터 하지. 전 일단 리온 구입부터 대표님은. 하고 재미없어도 그 다음에 걸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단계. 사기까지도 고민을 하실 거고 네, 사고 그렇죠. 나서 읽고 난 다음에 또 네. 평가를 하신다는 맞아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네. 이 책에서요. 이게 물론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좀 재밌어요. 앞장에 딱 그런 게 있어요. 그 규칙. 규칙?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애 감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정을 유지하는 뭐 규칙 같은 거가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우정이라는 게 조금 다 다르잖아요. 네. 사람마다. 근데 세 분은 이 관계가 뭔가 더 깊어지거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어떤 선이나 규칙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게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 사이에 선이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그 둘의 대화 중에 뭐 그런 게 나와요. 친구 생일인데 너무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구를 봐야 된다. 내가 정말 중요한 출판사 대표랑 약속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거는 그냥 지금 바로 생각나는 대로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 아마는 결론적으로 친구한테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언론인이 뭐 그래요. 그렇다면은 축구를 못 보는 게 또 아쉽지 않느냐. 근데 결국 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 또 지켜야 될 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솔직하고 다 나 편한 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더 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못하는 게 가족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선. 그래도 가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양해를 바라는 게 친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을 내가 좀 이렇게 벗어나도 이해해 주는 게 더 친구인 것 같아. 그렇죠. 선을 밟거나. 근데 정말 그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남이면은 그 애정은 고려가 안 되고 내가 좀 더 마음에 끌리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축구를 보러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과의 약속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친구는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더 먼저인 거잖아요. 네. 축구를 못 보는 게 너무 한이 돼도 이 친구에 대한 예의와 애정 때문에 결국에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좀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제가 이 책을 읽기 직전에 제 친구랑 했던 대화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저의 우정관을 좀 많이 바꿔놨어요. 어떤 대화였어요? 뭐냐면 제 친구랑 그런 어떤 다른 책을 읽다 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우정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모래 위에 쌓는 성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일 때 쓰이잖아요. 모래 위에 쌓는 성이라는 게 금방 허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관계도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면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얘랑 나랑 신뢰가 두텁고 어떤 사이고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관계도 깨질 수 있거든요. 그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단한 발견을 한 기분인 거예요.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쌍패의 태도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친구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뿐인 거지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그냥 존재한다는 말을 해요. 사랑이나 우정이 우리가 이 쌍패 말고도 다른 데서도 들어봤는데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되다. 라는 게 더 맞는 말 아니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돼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나 사랑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정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이 책 속에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지만 그걸 또 지켜나가는 거는 또 우리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 두 분의 깊은 대화도 너무 좋고 또 책 속에 쌍패가 사랑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비춰져요. 그래서 좀 글이 많다고 하셨지만 그냥 일반 단행본에 비하면은 글이 많진 않잖아요. 그림도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짧은 글 속에도 내가 찾아보고 싶은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게 쌍배 아저씨의 이제 다른 동화책, 그림책에 비해서 책이 글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네, 이 되게 저는 맞아요. 자꾸 요즘 계속 읽어보고 싶다는 게 자꾸 많다. 얘도 읽어보고 싶어요. 전 요즘에 조금 관계에 대한 어떤 회의감 같은 게 조금 드는 시기여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할 수 없잖아요. 아까 그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이만큼 하겠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란 인간은 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도 그럴 때 이런 걸 좀 읽으면 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막 우정이 아니고 그런 질문을 바꿔서 관계라는 게 세 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지 중요도가 그런 게 좀 궁금하게 왜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관계에 되게 100%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 정도 되게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세 분은 좀 어떤 성향이신 것 같아요? 전 태욱 PD님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두 분 진짜 궁금하네요. 비율? 뭐 비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되게 헛된 거라고 또 대답할 수도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리온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참 관계라는 게 우정이라는 게 생물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고 역사가 있고 또 이렇게 생로병사도 있는 것 같고 모든 관계에 또 끝은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생물학적 죽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메타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관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올일 때도 있고 nothing일 때도 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진짜. 맞죠. 네, 어려운 맞아요. 질문. 네, 그게 맞죠. 그거를 이제 왜 남편을 떠올릴 때, 뭐 회사 동료를 떠올릴 때, 가족을 떠올릴 때 이게 다 비중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제일 좀 쉬운 거는 저는 회사에서의 관계는 진짜 예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가깝다라고 해도 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순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관계가 그런 사회적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 그쵸. 근데 이제 가족이나 좀 개인적인 관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질긴 것 같고 네, 그런 느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래성이라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하자. 그래야 내가 좀 노력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내가 잘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실수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건 들여다보면은 일방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모래성처럼 생각하자는 게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생긴 거고 사실 저도 관계에 있어서 되게 상처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잘 지냈으면 돼. 이거를 좀 마음속에 넣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뭐 만약에 직원들한테 상처를 받아도 지금 잘 지냈으면 돼. 뭐 그냥 우리 뭐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도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항상 오늘 잘 지냈으면 돼를 새기고 살자 하는데 머리만 그렇고 가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MZ세대 광현 PD. 저는 되게 좀 아직 승부 볼 그러니까 기회는 많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젊은이 역시 젊은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 그냥 설명해봐. 그러니까 어떤 경험들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초반에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나 저 사람과 되게 친해지고 싶다거나 그렇게 초반 몇 시간 며칠들이 흐르고 나서 대충 이렇게 나뉘어지는거나 내가 좀 더 쟤랑 저런 케미를 이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것들
엄청 많았다가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랑 어떻게 친해졌지 모르는 게 이제 또 고등학교 우정이고 그쵸. 맞아. 그런 것처럼 전전긍긍 해봤자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뭔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회사에 들어와서도 아 내가 저 선배랑 좀 더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혹은 어떤 아쉬움이 들더라도 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초연함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되게 건강한 그쵸, 마음이다. 네. 근데 제가 보면은 태욱 PD나 리온 대표님은 저나 광현 PD에 비해서 그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니,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일기일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상처를 좀 덜 받으려고 노력하고 좀 덜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아주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현재 저의 상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성향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뭐 특성일 수도 있고. 네.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럼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이런 모든 얘기가 이야기들. 장짜크 쌍빼 아저씨 어떤 의견을 잘 네, 담은 그 두 분의 티키타카와 훌륭한 사파. 그렇죠. 훌륭한 사파. 훌륭한 사파. 이거는 이제 13,800원인데 와 이렇게 사파도 많고 두께도 그럼. 두꺼운데 게다가 컬러인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입생로랑은 18,800원이잖아요. 18,800원에 훨씬 살만하죠. 흑백 사진 갖다 놓고. 그렇지. 훨씬 살만해. 같은 프랑스 작가 건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의 입생로랑도 얼마나 훌륭한 책인데. 아니 저뿐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뭐 판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돌아다니는 그런 글들을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고민을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읽으시고 마음이 좀 답을 좀 찾으시기를. 진짜 네 태욱 좋네요. PD부터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아니 예의를 지키라고. 예의를 지키면 된다니까. 아 이거 좀 특정인을 좀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 좀 들어봐야겠네요. 정말. 저희 리온픽데이 두 번째 책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책은 정재윤 작가의 서울 구경. 잠시만요. 또 잔뜩 써왔죠. 와 너무 좋아서? 재밌게 읽어서. 재밌죠. 너무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헤엄 출판사에서 그리고 나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다 좀 요새 진짜 미치겠어요. 말이 안 나와. 어떡하지? 이거 꼭 살려주세요. 너무 귀엽다.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내년 30 되나? 아니 올해 31. 2022년. 그래 너 30 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요새 미치겠어요. 아무튼 무슨 소리일까? 이게 뇌가 29이랑 같을 순 없지. 아무튼 꾸임새 받아들여요, 있게. 그냥 받아들여. 꾸임새 있게? 꾸임새란 말이 있나? 짜임새 있게? 괜찮아요. 아니 나는 그래 내가 난 모니터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게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왜 그 말을 못했지? 아니 근데 진짜 두 분 진짜 말씀 잘하신다니까요. 그건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래. 대충 들어서 그런 거지. 저도 저거는 무슨 어법이 말이에요? 틀린데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진짜 막 되게 멍청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기서 나온 게 고작 그거니? 생각나지? 들을 때 생각나지 않아? 모니터 근데 이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지? 또 그래. 정말요? 그럼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요. 이 책에 대해서 한량이 되게 일단, 많은가 보다. 신난다. 빨리 해봐. 잘 못 잡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책은 너무 매력적인데 이 책에 대한 누군가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누군가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뭐냐면은 서울 안에서든 서울 바깥에서든 너무 많은 서울에 사로잡혀 있을 누군가의 손에 이 책을 건네고 싶다. 정말이에요. 저는 평생을 수도권에서 살아왔지만 서울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구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왠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서울 밖의 사람들이 서울을 바라볼 것 같은 이 내용이 공감도 안 되고 재미없을 수 있었겠지만 서울 안에서 서울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고 사실 이 책 재미없게 읽을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인데 정재훈 작가 일단 먼저 퀘스천. 정재훈이란 작가를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저요? 아니요. 이 책 사면서 이 정재훈 작가의 재윤의 삶 이 두 권도 같이 샀어요. 원래 그러니까 두 권밖에 안 낸 작가거든요. 재윤의 삶은 원래 이제 SNS에 연재를 했던 거였고 아무튼 정재훈이라는 작가를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렇게 아마도 재윤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다시 서울 구경으로 돌아와서 서울 구경은 만화입니다. 만화인데 웹툰의 포맷은 아니고 우리 그냥 옛날에 생각하는 종이책으로 보는 만화 딱 그 전형인데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한 30분이면 다 읽어요.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메인 주인공은 3명인데 고등학생 주인공 W 이게 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남동생 XX 그리고 W와 같은 학교를 나와서 결국에는 연애하고 결혼까지 계획하게 되는 연인 M 다 알파벳입니다. 이들은 지금 경상도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이 책은 부산 사투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상도 사투리로 쓰여져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이게 부산 사투리예요? 그게 경상도다 아이가. 사실 지역 경상도랬어요. 경상도죠. 그렇죠. 경상도의 경상도 사투리.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경상도의 한 소도시 이런 설정 같아요. 일단 작가는 경상도인데 정재윤 작가가 경상도 출신이군요. 경상도 출신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경상도 말로 대사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실감나게 썼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 책은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는 방금 그 WXXM 아니에요. XX는 서울에 대한 동경이 없고 남동생 W와 M 형과 형의 여자친구 이 둘이 공부 잘하는 동생을 어떻게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크게 3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흑백과 파란색만을 사용한 만화예요. 흑백 만화인데 마치 그 신들러 리스트처럼 어떤 지점들에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놔요. 그게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말풍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은 이제 해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독립 출판을 했던 거래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냥 올 흑백이었대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뭐 해엄 출판사도 이제 이스라 작가가 설립한 1인 출판사로서 뭐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출판사 터치가 들어가면서 전문 디자이너랑 협업을 하게 됐대요. 그럴 때 이제 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더라고요. 뭘 파란색으로 칠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경상도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라고 나눠준 팜플렛이 파란색.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풍선이 파란색. 귀엽다. 잠깐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러면은 서울 만화 컷은 파란색 배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이 눈치챌 수 있는 정도예요? 처음에 저는 읽으면서 눈치는 못 챘는데 다 읽고 나서 그 얘기를 끝에 한번 써두거든요. 아니면 제가 따로 찾았나? 아무튼 그러고 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캐치를 못했어요. 네, 저도요. 그냥 따라 읽었지. 그러면 그걸 알고 바로 그렇네 하고 무릎 탁 치게 되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저는 정재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걸 읽고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고 심리 묘사가 탁월해서 저는 정재윤은 남자고 자기 자전적 이야기를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남자 다 모든 게 자기 이야기. 부모님을 여의고 남동생을 혼자 키우면서 얘를 어떻게 좀 보내고 싶고 그 모든 이야기가 자전적인 줄 알았는데 정재윤 여자입니다. 오, 되게 나도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느낌상 그랬어요. 여자 작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M이라는 주인공의 여자친구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건 창작한 건데 왜냐하면은 인터뷰에서 본인의 자전적 내용이 아님을 밝혔어요. 전작인 재윤의 삶과 달리 내 삶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라고 인터뷰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써놨었구나. 김해 출신입니다. 정재윤은. 김해 출신. 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겹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유학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부산으로 유학을 갔다고. 그 정도로 이제 김해 어느 좀 자그마한 소도시. 대학교 서울로 나오고 딱 요 플로우를 갖고 있어서 트위터도 원래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트위터에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별일은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았고 그것이 서울을 특별시로 만드는 것인가 생각했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정도 이 책의 주제의식은 뭐 당연히 그런 주제의식이 있었으니 책을 썼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모든 대사가 경상도 사투리로 나옵니다. 주인공의 뭐 독백, 내레이션 이런 역할을 하는 글상자 빼고는 전부 사투리. 근데 이걸 뭐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배우가 연기하는 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건 진짜 찐이 쓸 수밖에 없다. 저는 했다 아이가로 알고 있었는데 했다 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뭐 했다 아이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쓰는 거는 했다 이가. 아 했다 이가? 소문이다 이가. 네, 소문이다 이가. 그냥 소문이다 이가. 저 그래서 읽으면서 진짜 몇 번 따라 읽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 안 읽기도 힘들어요. 이 책 읽으면서. 어머 여기 보니까 저는 그라문인 줄 알았는데 그라면이구나. 그러니까 그라면 좀 낫겠지 뭐 이런 거에. 물론 대구 사투리 다르고 부산 사투리 다르고 다 다르니까 김해 사투리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요. 오빠네 가게 매니저가 지랄하는 게 뭐 한두 번이가. 그래도 그 사람 꼭 그만둔다며. 그러면 좀 낫겠지. 이거 경상도 분이 들으면은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경상도 사람이 없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니 누군가 지금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제 친구가 무시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난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광현 PD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세 가지 특징이고 이 책이 제가 좋았던 이유는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이건 문학을 뺨친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럼 평소에 뭐를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거인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가 종종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어떤 감정을 그냥 싹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가 엉망일 수도 있고 하루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 대사 한마디 내가 살짝 입힌 톡 나가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찰나이기도 하고 그렇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일기를 쓰고 싶은데 주저주저 써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이거야라고 보여주면서 뭐 이거는 뭐 명명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그 감정의 결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문학의 일이라고 그리고 제가 문학을 읽을 때 느끼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능력치가 최대한으로 발휘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극찬인데? 극찬입니다. 거의 이런 극찬 처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그거 소설 노멀 피플. 그렇지. 이거 말고 두 번째 작품. 네. 인생작이네 거의. 이거 올해 읽은 책 중에 진짜 2020? 세 번째로 재밌었어요. 2021년에 뭐였어요? 3개. 세 개 뭐야? 노멀 피플,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그다음에 이거. 탑3구나. 모국어도 이렇게 있었지. 와 너무 기쁘네요. 광현 PD는 항상 별로 안 좋다고 하다가 좋다고 할 땐 이렇게 되게 좋다고 하니까 되게 혹하죠. 그렇다. 장점이다. 되게.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인 거 아니에요? 훌륭한 아닐 때 티가 나잖아요. 신뢰가 가. 맞아요. 읽을 것 같아. 그러게. 광현 PD 추천하는 건 읽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고 왔고 되게 좋았는데 광현 PD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혹해요. 이 작품의 장점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야. 와. 그러면은 뭘 그렇게 그 감정들 얘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감정들의 결이 뭐냐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또 3가지? 이것도 어머 여러 만드는 사람들이 원래 3가지 좋아하잖아요. 한국인이 참 3가지 좋아해. 3-4번. 억지로 광현 PD가 3가지로 정리한 거 아니야? 아니 어쩜 이렇게 딱 3명 주인공이 3명이잖아요. 3명이 각각 갖고 있는 감정들이 XXWM 너무 솔직하게 표현돼. 일단은 WXXM은 뭔 것 같아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 알았어요. W 일단 주인공인 형 부모님 없이 혼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첫째의 마음을 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이 있고 동생이 있지만 동생을 그렇게 케어하지 않는 오빠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어디 그게 의무감이랑 책임감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도 있는 마당에 좀 얘가 기숙사 학교 좀 가줬으면 좋겠고 기숙사 학교 가면 이제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해주니까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고 가겠다는데 그래서 계속 은연중에 써봐 가봐 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정말 100% 동생이 잘 되는 것만을 바라는 마음은 아닌 그렇죠. 어딘가에는 얘를 이제 좀 떨쳐내고 싶다라는 나의 삶을 살고 싶다. 그것 하나 그리고 M 그 주인공이 여자친구로 돌아오면은 저 이거 너무 충격적인 문장이었어요.
잠재적 고급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파들파들 떨다니 정말 새삼스럽군. 전 이 고급 사람이라는 단어를 그게 뭐야? 고급 사람이? 그러니까 이 M은 살짝 학교에서 일진까지는 아닌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날라리 정도? 남을 괴롭히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서울에서 전학 온 누가 봐도 얘는 탄탄대로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럴 것 같은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아, 고급 사람. 고급 사람. 내 평생 만날 사람 중에 가장 고급 사람이 될 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대표님도 고급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 시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고급 사람이란 걸 느꼈을 때 진짜 머리가 벙 쪘거든요. 그거랑 동생 입장에서는 또 왜 그런 친구들 있죠. 이제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한 친구들. 형이랑 집안일 나눠 하면서 애답지 않게 뭐 거절할 거 거절하고 사용할 거 사용하고 근데 또 다들 서울을 가라 하죠. 왜냐면 실제로 잘 하긴 하니까 그 동네에서. 근데 나는 가기가 싫은 게 이유가 일단 큰 욕심 없이 여기서 뭐 김철수 식빵이었나 아무튼 나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 적당한 빵집에 그 정도로 살고 싶은데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꼭 서울 가야 돼?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뭔가 나는 욕심이 없나? 나는 꿈이 없나? 나 여기 괜찮은데? 게다가 서울 가면 나는 들통날 것 같은데 나한테 더 큰 기회가 주어지면 나 들통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좁은 우물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 저 뭔지 되게 알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형네 커플이 계속 그러는 걸 보면서 썼어라고 말한다. 자기소개서 썼어. 지원서 썼다라고 말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왠지 모두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있을 것 같은 심리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 이건 저희가 부연 설명을 할 게 없어요. 네. 네. 그럼 안 되는데.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끝에 여기 마무리합시다. PD 바쁜 건 알겠는데 리온 진짜 이럴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완벽하게 네. 설명해 줘가지고 아니 근데 갈수록 광현 PD가 되게 어떤 애정이 느껴져요. 되게. 그러는 태우 PD는 애정이 없나? 애정을 이제 표출하는 방식은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 네, 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 쇼핑 리스트를 넘겨줄 때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제가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때 당시 대부분 뭐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책 이런 종류들로 그러니까 안 사면 되는데 굳이 사면서 조금 빨리 읽을 수 없나 이랬었던 주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책에 대해 별로 정보가 없었고 그냥 샀던 거였고 그때 당시는 이 책이 안 뽑혀도 그냥 뭐 저도 신경을 안 쓸 때였어요. 근데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일단 선아 PD에게 빌려주면서 선아 PD가 이 책 제가 재윤의 삶과 서울 구경 두 권을 샀을 때 재윤의 삶 빌려주세요 했는데 서울 구경까지 가져와서 빌려주셨죠. 이게 더 좋다. 읽어봐라 했던 거죠. 지난번에 몇 주 됐어요.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읽고 바로 또 반납했죠. 나 몰래 다 빌려주고 빌려받았어. 원래가 아니에요. 이 조그만 방에서 네. 눈앞에서 했어요. 배태욱 PD 앞에서 했어요. 이 모든 행위를 배태욱 PD 현존하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리고 선아 PD도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거 방송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현 PD님까지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올킬이다. 제가 좀 빌려가 볼게요. 네, 진짜 읽어보세요. 근데 저도 종종 우리가 얘기하는 작가에 대한 부러움 이거 읽고서 맞아. 와, 이 젊은 작가 같은데 아직 한 30살 남짓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 저 이게 거의 충격이었어요. 이 작가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인스타그램 찾아서 팔로우라고 보고 있는데 직장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이런 그림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책에 대한 계획이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 막 댓글 달고 싶었잖아요. 책 꼭 내셔야 된다.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은 책을 계속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네, 너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다 좋았고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렇죠. 그냥 딱 봐도 이분도 되게 단순한 선으로 그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접 쓴 필체로 대사가 돼 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굉장히 개성적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림 자체는 그냥 단순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분할이
웬만하면 다 이 사분할로 되어 있어요. 좀 결정적인 장면 한 페이지 뭐 이런 거 빼고는 보통이 다 사분할로 돼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안정감이 들고 좋았어요. 저 만화의 구성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이거 다음에 어디 읽어야 되는지 뭐 맞아, 이런 맞아.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읽기에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작가님의 이 두 권의 책을 읽었을 때 이 작가님의 이 태도가 제가 되게 좋은 게 이 책도 저는 사실 막 맨 마지막 장에서 너무 짠했거든요. 그 동생이 형 저도요. 때문에 가려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네, 그 어린이가 되게 안타까운 게 걔야말로 가장 그 모든 거를 보고 있는 애처럼 굴어요. 이렇게 잘하지 않냐. 너 뭐 어디만 나가면 상 타고 잘하지 않냐. 그러면 그 동생이 그래요. 나는 겨우 입상했다. 이 동네에서나 잘하는 거지. 내가 밖에 서울 가면은 나가면, 1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 서울 가면은 얼마나 잘생긴 사람도 많고 좋은 것도 많대고 사람은 큰 물에 가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 잘생긴 사람도 많은 데서 내가 뭐가 되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쩌면은 짠하고 마음이 아프게 볼 수 있는 스토리를 되게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뭔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 줄거리를 쭉 따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재훈의 삶은 되게 자기의 자전적인 그런 인스타상에 많이 유행했던 웹툰 그런 건데 그것도 읽으면은 너무 신변잡기 이야기거나 너무 또 뭐 비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평범한 얘기 같은데도 어디 치우치지 않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 작가 자체가 되게 매력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저도요. 근데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재윤의 삶은 이 서울 구경에 비해서 좀 그쵸. 떨어지는 그냥 소소한. 네. 좀 더 작가의 스타일이나 색을 알고 싶다면 재훈의 삶을 읽으면은 정확히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떤 스타일이구나. 알 수 있겠고 파악이 되고 서울 구경은 네. 좀 놀라움을 주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스토리는 또 찡하기도 하고. 찡하고 또 우리가 그 서울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저는 되고. 이 표지 그림 있잖아요. 뭔지 네. 아셨어요?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저는 뭐 이렇게, 아이가 좀 이렇게 그 애가 서울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왜 우리 어렸을 때 서울 서울 구경한다면서 구경 얼굴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 아세요? 알아요. 네, 뭔지. 그거, 어떤- 예, 그거를 그렇구나. 표현한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이고 애기 얼굴. 이런 요소들이 되게 재밌더. 그 작가만의 위트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게 뭐- 위트가 있어요. 네, 네, 위트 맞아요. 디테일. 맞아. 네, 네, 네. 맞아요. 디테일이 그, 진짜 그거를 강해요. 잡아내는 힘. 아, 저거 어떻게 캐치했을까? 진짜 부러워요. 맞아. 이런 네. 너무 부럽다. 저런 능력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디테일이야 디테일. 맞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트가 있어야 돼요. 맞아. 뭘 하려고 해도 위트가 맞아. 있지 해야지 과하지가 않아. 과하지 맞아, 않아지는데 맞아. 만나보고 싶다 이거. 좀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웃긴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대단한 점 한 가지 더일 수도 있는 게 해엄 출판사에서 나온 유일한 이스라 작가의 책이 아닌 책이에요. 그렇지. 오. 해엄 출판사. 뭐 이스라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어필을 해도 되겠죠. 이스라가 인정한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이스라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작가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이스라 작가가 나는 좋아하는 거를 정말 잘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재윤은 싫어하는 거를 정말 잘 싫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얼핏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두 가지는 좀 다르긴 네. 하네요. 그쵸. 잘 싫어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부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살다가 목동에서 살다가 지금 일산인데 어쨌든 수도권에서의 삶인데 다들 그러신가요? 그쵸. 지금 다 서울이지 다 서울. 않아요? 저도 다 선아 서울. PD님만 네. 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잠깐 있고. 외국에 산 경험 빼고는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지방 출신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되게 강렬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와 과의 특성상 지방 출신의 비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방인이 된 듯한 경험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 문화적인 이질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되게 극복할 수 없는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에서 서울 출신들끼리 친해지고 또 지방 출신들은 지방 출신들끼리 친해지는 그 묘한 흐름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게 대학교 4학년 때가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이 서울 중심주의란 뭔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소수가 되는 듯한 느낌. 이거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되게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경험을 했던.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서울 생활이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 그 자취방에 놀러 가면은 또 놀라운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아,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 좁은 방에서. 진짜 힘든 일이구나. 뭐 기숙사 신청했는데 안 됐다. 이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추석이나 설 때 집에 내려가는 경험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시절이 좀 생각나게 하는 서울 구경이었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이게 이제 지방 출신의 사람들에겐 더 크게 올 거라고 이 서울 구경은. 근데 제가 읽고서 뭐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데 뭐가 크게 온다는 거지 했는데 그거는 정말 제 중심의 사고였던 거죠.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읽었을 때는 그런 디테일한 감정들, 뭔가 서울 사람들 무섭대더라. 여기서 표현되는 것들이 저는 그냥 되게 여태까지 읽었던 그냥 구태의연한 얘기처럼 그냥 흘러가면서 읽었던 것들이 그 사람들에겐 되게 크게 왔었나 봐요. 나도 이랬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읽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고 있는 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뭔가 되게 서늘해지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읽다가.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서울이 자석처럼 모든 자원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다간 서울과 아닌 지역만 남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간극이 어마어마해지고. 그래서 되게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어서 저는 이 작가가 다음 책을 어떤 주제로 쓸지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리온 빅데이 이번에도 성공. 외쳐드립니다. 세 권 다 너무 좋았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야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네요. 진짜 다 좋았어요. 그리고 태호 PD는 꼭 저 책 읽어보세요. 20분이면은 다 읽으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제 댓글 소개해볼게요. 김긴가님이 끝내주는 괴물들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길다. 저 안 읽을래요. 김긴가는 원래 태호 PD의 전담이잖아요. 태호 PD 담당이시지? 김긴가님. 횟수가 줄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 덕에 수요일이 더더욱 기다려지게 되었고 또 더더더 이 서사리 간절해진 것 같아요. 지난화 긴긴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릴 적 순수한 감정들이 다시 몽글몽글 올라왔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혹시나 영문판은 없나 루리 작가분은 한참을 검색해봤는데 한국분이시네요. 이 서사 덕분에 책의 작가분들을 찾아보는 습관도 생긴 것 같아요. 이번 방송에선 다독가 선아 PD님과 리온 대표님의 작가에 대한 자세하고 열띤 설명에 저는 두 분에게 우아하며 들었어요. 태욱 PD님 역시 전 PD님 팬인가 봐요. 저도 강백호 같은 캐릭터가 취향이에요. 방송 듣다가 찐웃음 빵 터졌어요. 광현 PD님 포켓몬에서 전 이상해 씨가 좋아요. 12월 본업에서의 변화로 더더더 바쁘시고 붕 뜨실 것 같은 네 분.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하고 긴 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리온 대표님이 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배태욱이랑 인강연만 저 청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이서설의 이 존재의 근본 뿌리는 사실 김리온 대표가 있기 때문인데 아니고요. 저 이 김긴가님은 항상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꼭 언급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거 사실 이상해 씨가 너무 좋아요. 좀 동정인 것 같아서. 이건 너무 동정이에요. 아니 이거 정말 태욱 PD 말고는 그냥 다 깔아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 뭐 강백호 같은 취향이니까 좀 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책으로 따먹을 수도 없는데 이런 거랑 따먹어야지. 진짜 저는 여기 책 얘기하면서 빛난 사람이 아닌데 진짜 너무하십니다. 여튼 중요한 건 리온 대표님 팬분들도 좀 일어나 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 그만두실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일어나라. 다들 난 김리온을 좋아한다 막 이런 거 좀 달아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짧은 거 읽어볼게요. 1533-201 너무 짧아요. 유유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 1533-201님이 항상 되게 아쉬워하세요. 길이가 짧아서. 이분은 긴 댓글 아닌데 항상 진짜 애정 갖고 들어주시는 분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럴 땐
3번 다 그렇지. 반복. 3번씩 들어라. 그렇지. 한 회당 3번씩 달달 외우실 그렇죠. 정도로. 독서 팟캐스트의 그럼요. ASMR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여행한 당나귀님께서 패싱 편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선화 PD님 질문은 항상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패싱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체성을 숨겼던 일을 떠올려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덕분에 한 단계씩 아마 한 10단계쯤 되지만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선아 선배가 지금 X 치셨어요. 지금 X. 아니에요. 무슨 X에 아니에요. 모든 댓글 펜으로 막 한 X. 댓글에 체크한 거예요. 아니 여행하는 당나귀님 제가 아이고, 또 우리 이간질. 찐팬이시잖아요. 이간질. 매화 안 들으셨어. 이선 그러게요. 아라고요. 아. 아니 상관없어요. 네. 하면 근데 이게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상관이 없진 않아요. 왜요? 아니 이게 뭐 괜찮다는데 난 안 괜찮아. 선배님 이름을 틀린 적 없지 않아요? 나는 태욱을 아니야. 틀리긴 힘들잖아. 틀리기 쉬워. 태욱을 태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여기는 없었어. 그건 이제 제가 태욱이라고 하시면 또 욱한다 우리 태욱이. 아니 근데 그래도 이름은 정확히 왜냐면 예를 들어 광현이를 내가 동현이라고 했으면 좋겠니? 그건 아니잖아. 아니 광현이를 공현이라고 한다든지 그건 아니지. 저희는 네. 이름 한 번씩 더 언급할 네. 거예요. 네. 이선아, 김리온, 임광현. 배태욱입니다. 그리고 국자영 자영. 디렉터입니다. 저희 이렇게 네, 5명이 이 서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선아 PD님 질문은 저희도 항상 감탄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네. 또 두 분이 되게 여기 받쳐주고 계세요. 저희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인강현이 더 받치고 있는 것 같아. 그 맞아. 큰 돌을 둘이 아닙니다. 받쳤다면 너무 네가 가운데 좋았어. 들어가서 받치고 나는 그냥 저기 아니에요. 발판이나 될게 앞에.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 그 스스로 전 모니터를 잘 안 한 이유가 사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고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괴로워서 모니터를 안 하거든요. 딱 한 번만 들어요. 한 번만 듣고 내용에 집중 잘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만 이렇게 대충 체크하고 마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세 분한테 진짜 배울 거를 항상 느끼고 가고 세 분한테 부러운 지점들이 다 있는데 그만 좀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꼭 공부하고 배우셔. 놓으세요. 그냥 믿는 거죠. 나도 뭔가 있겠지 하고 믿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와, 놀랍다. 진짜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음. 너무 붕 뜨실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수려하게 말씀 잘하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니 어쨌든 책에 그래요.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 어떤 열정적인 막 그 톤에 네. 제가 막 저도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태욱 PD도 본인이 뭐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건데. 저 여기 네. 웃음을 담당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팬 관리. 관리. 저희 맞아요. 댓글 모니터. 관리. 우리 시청률은 다 태욱 PD 팬 덕분이니까. 아이고 두 번째 리온픽 네. 데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1월에도 2월에도 또 그 이후의 시간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떠나지 마시고 네. 계속 애정 표현 해주세요.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